진달래 피네 건너 마을 젊은 저자고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우리 마음도 함께 닦아주. 너무 잘하잖아 우리. 노래 그렇게 하면요 절대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거예요? 아이고 나오셨어요. 일찍 나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돼지 잡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네?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진짜. 세상에. 아니 두 분이 노래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봐드리고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노래는 왜요? 얼마 있으면 우리 아파트에서 꽃놀이 가기로 했잖아요. 아. 그때 장기 자랑한다대.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배워가지고 우리도 좀 힘껏 좀 장기 자랑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거시기야. 그래. 우리가 지금 구박당하고 있었어. 아 그렇죠. 노래하면 우리 정청무잖아요. 그 인정하죠. 노래 배우면 좋죠. 우리도 이번 기회에 노래 한번 배워볼까요? 어떠세요? 아, 좋죠. 아, 그래. 좋습니다. 자 박자부터 한번 맞춰보죠. 네. 혹시 숟가락 난타라고 아세요? 숟가락으로 뭐 하나 숟가락으로 보지? 숟가락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게 있는데 숟가락을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 네. 검지 손가락을 중간 사이에 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어머. 네. 트라이앵글 같네, 마치.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닐리리 만보 한번 불러볼게요. 아우, 좋은 노래다. 네. 남학신 우산 보내지 보내드리지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만보.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와? 와. 어떻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닐리리 만보. 시작.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님 가진 곳을 알아야지. 닐리리야 닐리리 만보. 닐리리야 닐리리 만보. 어떠세요? 이 박자를 손으로 맞추면서 하니까 더 잘 부르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게. 막 착각했어. 내가 순간 가수인 줄 알았어. 난 내가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았어. 나는 하도 세게 쳐가지고 손가락이가 아파요. 너무 세게 쳤어. 네. 근데 정청무 나는 있잖아 박자는 잘 맞추는 것 같은데 고음이 안 올라가거든요. 나도 정청무처럼 저렇게 우렁차고 섹시하게 잘 부를 수 없을까? 아, 섹시해요? 겁나 섹시해.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특유의 그 콧소리가 있어요. 그 콧소리라고 하면 비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음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노래를 잘할 수가 있어요. 나 안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콧소리가 많이 난다는 소리를 꽤 하거든요. 근데 나는 콧소리도 콧소리인데 노래를 하다 보면 그렇게 숨이 찬 거야. 그것만 아니면 더 신나게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자기도 그러는구나. 아, 저도 그래요. 이 노래만 부르면 이윤철 씨가 날더러 가창력이 아니라 코창력이라면서 놀려요. 근데 자기는 뭐 잘 부르면서 그런 모르겠는데 자기도 훔치면서 그래. 잘하시는데 네. 조금 못 불러도 괜찮잖아요. 근데 두 분 모습 보니까 단순히 노래를 못하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요? 혹시 건강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혹시 네, 두 분 코가 자주 막히고 또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지 않으세요? 어머,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찬바람 불잖아요. 그러면 이 코가 말썽이에요. 이 잘생긴 코가. 그냥 콧물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는 뭐 물론이고 재채기 한번 이거 끝이 안 나요. 기침하다 보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참 고질이지. 자기도 비염이다. 어. 나도 40년째 비염 인생이잖아요. 나는 계절도 상관없어. 그냥 코가 꽉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이거 뭐 하루 종일 기침에 콧물이 아주 죽겠어. 콧속까지 죄다 헐었다. 그렇지.
근데 코가 가득 찼을 때는 얼굴도 누르지 않아도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안면 통증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안면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코가 막히면 이 코만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얼굴이 띵띵하고 막 머리 아프고 머리까지 이런 아파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코 주변에는 공기랑 분비물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통로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공간에서 사실은 공기가 차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공기를 순환도 시키고 또 코 속에서 생기는 분비물도 이제 밖으로 배출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나가. 그렇죠.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고. 예, 그러니까 비염이 이제 코가 막히니까 코 옆에 있는 통로도 막힐 것 같아요. 네, 정답.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 옆에 여기가 땡땡하게 아픈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게 비염으로 사실 진행이 돼서 비염이 좀 악화가 되면 부비동에서 나와야 되는 분비물이 나오지 못하고 쌓이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밖에서 눌러보면 조금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생존에 꼭 필요한 거, 숨 쉬는 거, 이 숨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이게 숨 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비염이 있으면은 숨길을 막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숨길이 막힌 우리 진짜 코 속의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내 코 속 사진하고 똑같네. 내가 이비인후과 가서 찍었더니 저렇더라고. 네. 노란 콧물 자체가 염증 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배출되지 않고 콧구멍을 막다 보면 콧물이 썩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염증성 콧물이 생겼다는 건 단순히 코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쩐지 그 숨길을 막는다는데 코의 문제로 이렇게 끝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녀 회장님도 비염 증상이 심하면 이렇게 몸살까지 앓는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비염이 심한 날은 머리도 띵 하고 눈도 간지럽고 숨을 제대로 쉬기도 좀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 이 비염이라는 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비염은 좀처럼 쉽게 낫질 않아서 부칠병 또는 난치병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귀찮고 짜증나고 지독한 병입니다. 네, 그래서 코 속이 오랫동안 염증 상태로 지속이 되면 염증 물질이 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코와 가까운 데서부터 염증이 번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알기 쉽게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사진이 비염 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은 눈 주위로 염증이 퍼진 안화 농양입니다. 예, 또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두 번째 사진은 뇌 쪽으로 염증이 번져서 뇌 농양이 생긴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뇌에 염증 물질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뇌신경을 손상시켜서 또 이런 뇌 질환 중에 하나인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 부비동염 환자는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33%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머리가 띵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네요. 제가 여기서 또 심각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리자면 또 있어요? 여기서 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염증을 다른 말로 이 암의 씨앗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코에 염증 물질이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요, 이 정상 세포가 활동하도록 놔두지를 않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세포를 계속 자극을 하면서 이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 속에 염증이 계속되면 암으로 발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가진 이 비염이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였나요? 비염이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엔 막 암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무서워. 이게 대표적으로 이 코에 생기는 암은 이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부비동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이 백성문 변호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안타깝게도 이 부비동암으로 별세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게 부비동암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미리 이게 부비동암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비동암의 초기 증상이 콧물, 뭐 코막힘, 압박감, 안면 통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비염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종양이 점점 커지게 되면 더 아픈데 좀 막히는데 코 막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피가 나오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가 묻어나는 분비물들이 나오고 안면 통증이 심해지면 이게 뭔가 큰일 생겼나 이제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은 우리 저 비염 증상과 똑같잖아요. 처음에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코에 암이 생겨도 비염으로 오해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 부비동암 환자분들이 그냥 그렇게 방치하다가 눈에 문제가 생기든지 피부가 문제가 생기든지 이렇게 돼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비염 증상으로 방치할 수 있는 암이 바로 비인두암이 있습니다. 탤런트 김우빈 씨가 투병했던 그 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우빈 씨가 알아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비인두암이 생소했다가 이제 잘 알게 되셨죠. 이 비인두암은요, 코의 뒤쪽, 즉 비강과 인두 사이에 위치한 이 비인두 부위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암입니다. 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요, 이 비인두암 역시 초기 증상은 한쪽 코막힘이나 이 콧물, 그리고 소량의 코피, 그리고 안면 통증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을 예방하고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코를 잘 지켜서 이 비염을 예방하는 게 첫 번째고요. 비염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이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 비염을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있었으니까 그냥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질병이다,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포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나도 비염이 있으니까 다 이게 지금 내 얘기로 들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코가 고장 나면은 우리의 이 숨길도 막고 암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병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코가 그냥 숨 쉬는 기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면역의 최전선,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게 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 그렇죠? 우리 이 코 속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코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작은 털들이 있어요. 이거를 섬모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을 쉬는 동안에 이 섬모들은 약 250번 이상, 많게는 1000번, 1500번 이상 막 이렇게 비팀쳐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걸러내고 뒤로 이제 넘겨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섬모 운동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90%나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코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체도 막아주는 그 안에 이제 면역 물질들이 있어서 이런 살균기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그 오염 물질을 싹 다 걸러주는 거네요. 이뿐만 아니라 또 코는 숨을 쉴 때 공기를 체온과 비슷하게 조절해주는 히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코에서 찬 공기를 체온과 비슷하게 데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몸속 장기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능 좋은 공조 시스템을 코가 담당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코 건강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이 최전방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불러들이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왠지 병이 그냥 코를 통해서 그냥 왕창 들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우리가 그 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 코가 무너지면 정말 전신 질환이 찾아올까 하고 의심하는 주민님들이 계실까봐 총명한 총무 미애가 이야기를 좀 갖고 와봤어요. 다 같이 걱정 붙들어 매. 반상회 때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기대돼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조선의 장수왕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반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사극 많이 했잖아요. 영조대왕 말씀하신 거죠? 네, 영조대왕. 맞습니다. 예. 영조는 스스로 의서를 읽으며 자신의 병에 대한 처방을 의관보다 더 잘 내릴 만큼 의학에 박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토록 건강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허약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머, 네. 나는 오히려. 그냥 많이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짱짱하신 줄 알았는데 반대로 허약했다는 네. 거네요. 네.
영조는 체질상 튼튼했던 왕이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한약을 달고 살았을 만큼 잔병치레가 많았던 왕이래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괴로워했던 병이 바로 호흡기 질환이었어요. 네, 제가 이 정총무님을 조금 도와드리자면요. 네.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는 만성적으로 이 산증을 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 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랫배가 막 무지근하게 아프면서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증상이 심해질 때가 바로 몸속에 찬 기운이 들어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찬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몸속으로 들여보내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코 속에 섬어. 여기 히터 역할하는 그렇죠. 코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영조도 이 코 관리는 잘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조 11년 기록을 보면요. 네. 재채기와 콧물이 빈발하자 이 신하들에게 원인을 물었는데 신하들이 외부의 공기와 몸의 공기가 달라서 그러니 몸을 따뜻하게 하소서라는 기록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코도 있지만은 우리 입으로도 네. 숨을 쉬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도 네. 이 코막힘이 심할 때는 그냥 입으로 숨 쉬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대요. 네, 우리 코가 우리 몸에 이제 천연 필터라고 부를 정도로 이 여과 기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입은 코만큼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여과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 이제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코로 제대로 숨을 쉬면은요, 호흡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오염 물질이 코점막에 의해 깨끗하게 걸러져서 이 산소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한번 걸러주고 깨끗한 것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그대로. 이 보시는 것처럼 입에는 이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어막도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 오염 물질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입으로 쉴 때마다 저렇게 많은 오염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몸속에서는 정말 난리가 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오염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우리 폐인데요.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3위자 또 호흡기 질환 중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오염 물질이 폐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특히 노화로 인해서 폐 기능이 약해져 있는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폐암보다 더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폐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기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폐 기능을 잃게 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염이 있는 경우 기도 전체가 염증성 반응에 취약해지면서 이 폐렴과 같은 감염 질환의 위험이 더 높다라고 하고요. 또 중증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게서 이 폐렴 위험이 최대 2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제 나이가 들면 의뢰 겪는 현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코가 고장나지 않았나, 입으로 숨을 쉬는 건 아닌가 체크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반장님 이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약 30%가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잠을 잘 때는 성인의 60%가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으로 숨을 쉰다는 증거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네. 이게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드르렁 드르렁 아빠의 코 고는 소리, 책 읽을 때 조용하고 평소에도 조용한데 잠잘 때만 시끄러워. 아빠가 힘드신가? 아빠가 피곤하신가? 시끄럽지만 괜찮아요. 편하게 주무세요.
난 말이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뭔데? 내가 자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저씨가 코 고는 줄 알고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거든요. 근데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내 코가 막혀가지고 내가 고는 콧소리였던 거야. 아. 근데 일어나면 목도 칼칼하고 막 입도 바짝 말라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날은 아침이 되면은 잔 건지 만 건지 막 우울한 마음도 들고 단순하게 코골이를 잠만 못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코골이가 왜냐하면 돌연사를 부르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예, 세상에.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입니다. 예, 코골이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호흡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 짧게는 10초, 길게는 3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 산소 공급이 아예 끊긴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은 산소를 더 보내기 위해서 급하게 더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빨리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혈관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 질환인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돌연사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뇌졸중 발병률이 4배에서 5배 높고요. 돌연사의 위험도 54%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바로 비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자기 자다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뭐 돌연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꼭 얘기해 줘야겠어요. 그죠? 저도 저희 남편한테 꼭 이제 말해줘야겠어요.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코골이도 고치고 잠을 자려면 코를 고쳐야 한다. 네. 아니 그런데요, 우리 그 아파트 주민 중에 비염 수술하고 나서도 비염이 재발해서 막 고생했다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최근에 만나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나오셨다라고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니 왜 준직에 그런 얘기를 안 해줬대요? 지금 얘기하잖아. 얼른 만나러 갑시다. 응? 요즘 숨을 제대로 쉰다는 주민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관성에서 오셨죠? 비염 탈출에 성공한 홍맑은 주민님입니다. 어디를 갔다 오셨을까요? 이번에 제주도에 얼마나 있었지? 이번에 한 반 달 정도 있었나? 한 달의 절반은 제주도에서 산다는 홍맑은 씨.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한 달에 반 정도는 제주도에 가 있어요. 도심 속 나쁜 공기를 피하기 위해 요양을 간 셈인데요. 두 집살이를 한 지도 벌써 2년 차랍니다. 청소하자. 나 먼지 민감한 거 알지? 여행 가방을 정리하자마자 청소에 나선 홍맑은 씨. 그녀에게 먼지 털이는 필수품인데요.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 손이 잘 안 닿는다. 이거 와서 좀 도와줘야 돼. 먼지 많은 거 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싹 다 닦아내야 마음이 놓인다는데요. 이게 문 열 때도 먼지가 풀풀 날리잖아요. 이런 먼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진짜 괴로워요. 홍맑은 씨가 유별날 정도로 먼지에 예민하게 된 건 약 20년 전입니다. 제가 직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여러 현장을 다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가루가 많이 날려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먼지, 진한 양 이런 데 많이 노출되거든요. 다발성 재채기라고 그래서 재채기가 막 멈추지를 않아요. 일할 때는 그냥 휴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었어요. 막 코를 너무 심하게 풀어서 막 귀도 나간 적이 있고 나 진짜 너무 심했어요. 비염, 알러지 비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염이 악화되자 홍맑은 씨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30대 후반쯤에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병원 찾아가서 비염 수술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염 수술 후에도 고통은 계속됐다는데요.
새벽에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피가 나나 보다. 그리고 코피 좀 흘리다가 잤는데 코가 이렇게 꿀떡꿀떡 넘어가서 너무 비리고 막 이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우악 했는데 막 피가 이만큼, 피토를 이만큼 한 거예요. 완전히 선지 나오듯이. 이 코 안에 혈관이 하나가 터진 거예요. 제가 치료받다 기절했잖아요. 결국 비염 재수술까지 진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염 증상은 돌아오고야 말았답니다. 한 3년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콧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몸을 차갑게 하거나 찬 거 많이 먹으면 비염이 영락없이 재발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찬 공기 안 쐬고 찬데 안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런데 비염이 지속되면서 코 건강만 나빠진 게 아닙니다. 비염으로 시작했는데 염증이 여기저기 나타났어요. 치주염으로 치아 몇 개가 빠질 정도였거든요. 가장 먼저 발생한 건 치주염입니다. 잇몸이 약해지면서 보철 치료도 여러 개 해야 했다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비염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만성 두통, 소화불량은 물론 당뇨 진단까지 연이어 받게 됐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당뇨가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비염도 염증인데 이 비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말근 씨는 비염을 극복하기 위해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다는데요. 입안이 좀 건조하거나 콧속이 건조할 때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는데 그러면 좀 비염이 좀 좋아져요. 건조한 공기는 콧속을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실내 습도도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입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이거 제가 숨 잘 쉬려고 먹는 건데요. 당근, 비트, 브로콜리, 케일이거든요. 이거를 쪄서 먹으려는데 그렇게 먹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거를 갈아서 먹는 건강 스무디로 제가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비트와 케일은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 체내 염증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과 브로콜리 역시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건강 스무디인데 한번 마셔봐. 알았어. 역시 건강에 좋은 것은 부부가 같이 챙기는 게 좋겠죠. 그런데 홍말근 씨가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해 챙겨 먹는 것은 따로 있다는데요. 염증 완화 그런 거야. 벌써 6개월째 꾸준히 챙겨 먹는 이것은 뭘까요? 삼배초 추출물 LHF-618이에요. 제가 비염이 심해서 결국 수술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이거 먹고서 재채기도 좀 덜하고 콧물도 덜하고 코막힘도 좀 덜해서 비염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숨 쉬는 모습이 한결 좋아 보이죠? 홍말근 씨 부부가 운동을 나왔습니다. 공기 좋다. 숨쉬기가 편해. 비염이 심할 때는 겨울철 야외 활동은 아예 생각도 못했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일 30분 이상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님, 콧속이 뻥 뚫려 숨을 잘 쉬는 모습을 보니 부럽네요. 비염 증상이 완화되면서 홍말근 씨는 전반적인 건강이 나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데요. 전에는 날 추울 때 나와서 운동 못했거든요. 그럼 비염이 더 심해지는데 지금은 비염이 완치가 돼서 숨도 잘 쉬게 되고 너무 기분 좋아요. 비염 치료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 수술을 선택하셨을 텐데 수술 후에도 재발했다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도 저렇게 자신만의 방법을 잘 찾아내서 비염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숨 쉬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면 너무나 괴로운 거 아니에요?
아우 나도 제대로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빨리 주민님의 비법을 배워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비염 타파에 성공한 특별한 비결이 있더라고요. 300초 추출물을 드시던데 이게 핵심 비결 맞죠? 주민님이 참 정말 잘 선택을 하셨네요. 네. 이 300초는요. 꽃과 이 뿌리가 모두 하얗다고 해서 300초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로부터 신경부 활성 등에 있어서 양리학적 활성을 나타내 와서 즉 약용식물로 아주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 이 특히 염증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사용돼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독,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해서 해독의 식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300초가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이 의서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동의보감이 이 임진왜란 중에서도 지필이 되었었거든요. 이 임진왜란은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7년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때 허준 선생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300초였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300초는 독을 풀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부종을 다스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하자면 전쟁 중에 사람을 구한 이 해독의 식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국 의서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본초 광목 기록에도 300초가 열을 식히고 독을 없애며 인후통, 염증을 완화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약이 된 식물이 많네요. 요즘에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나요, 근데? 근데 그게 아쉽지만 현대에는 이 300초를 함부로 채취하거나 마음대로 섭취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300초가 현재는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주 귀한 식물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앞서 주민님이 이 비염 탈출을 위해 드셨던 300초는요. 300초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유효한 성분만 추출한 LHF-618이 나와서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인정까지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약용 식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요. 현대에 와서 비염에 좋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낸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이 현대 이래로 도대체 이게 300초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 독을 가라앉히고 비염에 도움을 주는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예상했던 대로 강력한 이 항염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게 바로 미켈리안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미켈리안이는 이게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물질인 걸 플라보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그 플라보노이드 일종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 염증 세포의 이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300초 추출물이 염증을 잡는데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 레일을 우리의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자동차를 300초 추출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00초 추출물을 섭취하면 혈관을 따라서 이게 마치 순찰하듯이 혈액을 타고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네. 혈관에 염증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나. 저걸 어떻게 하는 이야. 그죠? 네. 다시 이제 뚫리는 겁니다. 네. 네, 염증 물질을 만나자마자 이게 마치 이게 표적을 만난 것처럼 강력한 항염 성분을 내뿜어서 이 염증 물질을 없애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300초 추출물 LHF-618을 섭취했을 때 염증 세포 수는 거의 90%가 감소되고요. 염증 물질은 약 41%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인 덱사메타손과 유사한 작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300초 추출물은 이 비염을 비롯한 호흡기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300초 추출물에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성분인 데카날과 또 호흡기 염증을 가라앉히는 탄닌 같은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또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염증이 뭐 훨씬 더 못하겠어요. 300초가 염증 때려잡는 해결사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염 때문에 그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그 온갖
온갖 오염 물질이나 염증 물질이 여과 없이 이렇게 몸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00조 추출물 속 그 미켈리아닌이 활약을 해준다면 염증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어디라고 했죠? 폐. 그렇죠. 바로 폐죠. 특히 고령층에게는 사망과 직결된 장기가 바로 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 폐기능 악화로 인한 천식 사망률이 2위에서 3위에 오를 만큼 고령자 폐질환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는 이 300조 추출물 LHF-618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폐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 추출물 LHF-618이 폐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폐에 미세먼지를 유발시켜 폐 염증을 유도한 실험쥐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300조 출출물 LHF-618을 경구 투여해 봤는데요. 폐 손상 전도가 줄어들었고요. 폐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300조 추출물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이 전신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폐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기의 염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이 독소를 해독하고 면역력을 관장하는 곳이 있죠. 네. 이 간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동물의 간에 염증과 손상을 유도하고 변화를 관찰해 본 건데요. 염증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은 섬유화가 유발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저 가뭄 때 땅이 쩍쩍 갈라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간도 염증 때문에 딱딱해져서 그런가 다 갈라져 있네요. 네, 색도 맞아요. 탁하고. 색도 좀, 네, 그렇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연구팀은 이 간이 손상된 동물에게 이 300조 추출물을 8주간 경구 투여시켜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간 손상이 감소하고 딱딱하게 굳은 간 섬유 조직이 사라져서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비염이 오래되면 체내 염증 물질이 순환하면서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이 염증성 질환을 앓을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코뿐만 아니라 이 위에 염증이 생기는 위염입니다. 그런데 이 300조 추출물이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다 보니까 손상된 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요, 이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위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손상된 부위에 이 300조 추출물을 투여해 봤다고 해요. 그 결과 위 출혈 면적이 약 5% 미만으로 감소를 하면서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됐다라는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어머, 비염이 지속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안했는데 300조 추출물이 암의 씨앗인 염증을 없애준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주 편해지네요. 왜 코미디언 배용만 씨 있잖아요. 그냥 봤는데 비염을 30년 앓았대요. 왜? 근데 마른 기침을 자꾸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후두암 진단 받았대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도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왜요? 아, 영국에 사는 멜라스 웰링스라는 분의 얘긴데 이 양반이 2020년부터 콧물, 눈물, 재채기가 자꾸 이어졌대요. 내 비염 증세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알레르기 비염이라냐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환절기가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다는 거야.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코피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멈추지가 않았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검진 결과가 엄청났던 거예요. 왜? 그 무시무시한 암은 아니시죠? 우리가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양반이 부비동에 흑색증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려 100바늘을 꿰매는 큰 수술이다 보니까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았다 그래요. 여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또 뭐가? 아니 근데 이미 뭐 암 수술의 고통은 다 받았는데 문제가 또 벌어져? 맞아요. 암이 재발이 무섭잖아요. 재발. 15개월 만에 암이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코와 가장 가까운 것이 눈이잖아요. 근데 암과 눈과 주변 뼈까지 다 침범한 게 확인돼가지고
결국 한쪽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부비동 부기동 흑색. 흑색. 병명이 너무 어렵네. 네. 그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코 옆 부비동 점막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고요. 이 흑색종은 사실 피부나 점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그냥 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흑색종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종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려워서 또 생존율이 낮은 암 중에 하나로 꼽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계속 강조하지만 비염 증상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좀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똑같으니까. 네. 우리 나이쯤 되면은 암을 정말 걱정하거든요. 비염 갖고 계신 분들 두 분 정말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아우, 그러게요. 완전 저 윤석 선생님 병원을 가려고.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만성으로 변한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생물학적 배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이 삼백초 추출물을 이 암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거는 유방암 줄기세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여기에 염증을 날려버리는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해봤더니 암세포 덩어리가 눈에 띄게 작아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어머, 줄을 그거가 봐. 안 뛰네. 이야. 오, 정말. 엄청 줄었죠. 예. 아니 암덩어리가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네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속의 장기들이 건강해진다 하더라도 결국 코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은 다시 염증이 들어와서 건강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네. 도로아미타불 이렇게 되는 거네. 도로아미타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이 코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염을 물리쳐야만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항염증과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이 삼백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네. 비염 증상도 개선하고 또 다시 코의 기능을 되돌리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깔때기를 코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보시면 이 노란색 염증이 가득해서 이 코 속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아유, 코를 어떻게 쉬어 저걸. 야, 숨을 못 숨 쉬겠어. 들어갈 틈이 없네. 자, 이때 삼백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 아유, 우와. 쑥 내려가. 완전히 내려가네. 없어져. 체감 있으시죠? 네. 보시면 삼백초 추출물을 섭취했더니 이 통로를 막고 있던 염증이 배출되면서 이 막혀있던 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결과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삼백초 추출물 LHF618을 꾸준히 섭취시켜 봤더니 코 가려움과 재채기 증상은 41% 개선되고요. 맑은 콧물이 물처럼 흐르는 수양성 콧물은 44%. 비염 증상 중 가장 이제 괴로운 증상 중 하나죠. 이 코막힘 증상은 34%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섭취를 중단한 후에도 2주 뒤에도 이 개선된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염 때문에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비염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오늘 배워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코 건강을 위한 선택인 만큼 삼백초 추출물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섭취할 때 그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삼백초 추출물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450mg인데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네,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 권장량을 지켜서 딱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비염은 이 만성 질환처럼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만큼 이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꾸준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삼백초 추출물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시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 기능성을 인정받은 LHF618 제품인지 네. 또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원료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질환이 있거나 또 알레르기 체질인 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반상회에도 우리 이웃들이 함께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재미난 수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잘 살면 좋다. Son cœur est de pierre, jamais personne ne le brisera. Son cœur est de pierre, près de toi il vaut l'année.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